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이 70년 만에 복원됩니다. 정부는 27일 열린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통해 내년 말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동해 북부선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 북부선이 현재 추진 중인 춘천과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기존 강릉선 KTX와 연계되면 강원판 교통혁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 말부터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동해안 지역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선생님 등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25 전쟁으로 끊겼던 동해 북부선이 70년 만에 복원됩니다. 정부는 27일 민통선 북쪽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내년 말 동해 북부선을 착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휴전선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고성군 현내면 제진역. 군사 분계선을 넘어 다음 역은 북한 고성에 있는 감호역입니다. 두 역 사이 거리는 불과 10여 킬로미터. 때문에 2년 전 4.27 공동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철길 연결을 합의했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된 철도가 바로 동해 북부선입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사업이 표류했지만 드디어 동해 북부선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남북이 맞이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평화 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동해 북부선의 건설입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철도 연결 구간은 남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남측 구간 110.9km입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총 2조 8,5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남북 분단 이후 끊긴 동해 북부선이 70년 만에 완전하게 복원되는 겁니다. 정부는 동해 북부선이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를 잇게 되면 국가 물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 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산부터 제진에 이르는 동해안 인접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동해 북부선이 남북 교류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정부의 확실한 추진 의지가 더해지면서 내년 말 착공에 이르면 2027년 완공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평화시대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남북 교류 SOC 동해 북부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통일부, 기재부 모두 합의해서 이걸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착공하기로 여럿이 합의가 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이번 사업으로 생산 4조 7,400억 원, 부가가치 1조 9,100억 원, 고용 3만 8천여 명의 유별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토의 변방 강원도가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철의 실크로드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간 동해 북부선이 내년 말 착공됩니다. 이와 함께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말에 첫 삽을 뜨게 되는데요. 기존 강릉선 KTX와 연계된 강원판 교통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은 역시 예산 확보입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의 변방이던 강원도가 이대학 국토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내년 말 착공 예정인 동해 북부선과 첫 언급 이후 33년 만에 첫 삽을 뜨는 동서고속철도가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동해 북부선은 동해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강릉부터 고성 제진까지 110.9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중인 동서고속철도는
춘천부터 속초까지 93.74km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만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두 사업 모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철도를 연결하는데 모두 4조 6천억 원이 드는데 SOC로는 강원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5년 동안 해마다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실 제가 지켜본 우리나라 대규모 SOC에 있어서 예산 배정 과정을 보면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제 당초의 목표 그 연도는 선언적인 거고. 그렇다고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동해북부선은 통일기금을 사용하는 반면 동서고속철도는 국토부 예산을 사용해 예산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현재 전국적으로 대규모 철도 신설 사업이 없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회생을 위해 대형 SOC 사업이 절실한 상황 역시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 활력을 들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거의 효과가 가장 큰 게 바로 SOC 사업이고, 이 SOC 사업을 시작하면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라서 아마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정부가 꼭 필요해서 그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역대 대형 SOC 사업이 계획 안에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KTX 강릉선이 5년 6개월 만에 준공됐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SOC 사업인 제2경춘국도가 진행되는 점도 예산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강원판 교통혁명,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 전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석가탄신일부터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동해안에 또다시 강풍이 이어져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띠를 잃어 산 능선 위로 피어오릅니다. 산림청 대형 진화 헬기들이 물을 뿌려대지만 산불을 끄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40시간이 넘어서야 꺼졌습니다. 주택 세 채와 창고, 비닐하우스는 물론 산림 8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5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대기는 건조하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강릉과 삼척 지역을 초토화시킨 동해안 산불은 5월 6일 황금 연휴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고성부터 동해까지 동해안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도 4월 4일에 발생했습니다. 두 산불 모두 건조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확산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도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 영동과 강원 남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바람이 초속 10에서 18m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연휴까지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 연휴를 대비를 해서 일단 헬기를 고성이나 양양 쪽에 전진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 직원하고 감시 인력이 불법 소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4일과 5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지만 연휴 기간 동안 건조하고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자녀를 납치했다고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강릉과 고성 등에서 사채업체를 사칭하고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모두 5명에게 7,480만 원을 수거한 말레이시아 국적 수거책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관광 비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해 도내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20건의 여죄를 확인하고 범행을 지시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학기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아쉽게도 운동장과 교실에 뛰노는 아이들은 없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학교 현장에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얼른 안 치워? 당장 치워. 이거 안 치우면 안나랑 못 놀게 한다. 어떡하지? 안 치우면 오늘 안나를 만나러 못 가. 교실 복도에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분장하고 상황극을 벌이고 있는 주인공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에 활용할 수업 교재를 직접 구상하고 촬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과서 위주의 전달식 수업으로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지금 전달이 잘 되고 있을까? 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라프 타일도 준비해 오시고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학기가 진행되면서 교사들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도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해 연일 흥미로운 주제와 형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통기타 연주에 맞춰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음악 수업부터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눈길을 끄는 학습 안내 동영상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수업을 듣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얼굴로 인사도 할 겸 그리고 공부를 집에서 하겠지만 좀 열심히 하자는 동기부여를 하자는 내용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했던 영양교사와 급식 종사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리도구 대신 재봉틀 앞에 앉아 전교생이 사용할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준비한 마스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등교 개학 선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급식 종사자분들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처음에 이제 손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지금 속도를 내시고 계시는데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마스크를 쓰고 아주 건강하게 등교를 해서 이런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길 바랍니다. 다음 달 초 순차적 등교 개학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은 묵묵히 주어진 환경에서 학생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휴직과 실직이 잇따르면서 일자리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이정아 기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방과후 교사 관리업체. 예년 같으면 1년 가운데 일거리가 가장 많은 새학기지만 지난달 매출은 없습니다.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고 소속 교사들이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가 멈춘 겁니다. 제로죠. 매출이 아예 안 일어난다는 게 이제 가장 힘든 거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쉬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랑 하는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디서 뭐 돈을 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기업은 이제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죠. 인천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일상을 습격하기 전까지 4년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넉넉지 않았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김 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의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지원금에 문을 두드렸지만 서류가 부실해 일단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되죠. 통장이. 거의 지금 2달간 거의 그래도 지금 3달째 적어드리고. 오늘 좀 상담하시면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으셨어요? 아니, 너무 까다롭네요. 사전에 우리가 모르고 하니까 다시가 필요해요. 김 씨처럼 코로나19에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일을 못하게 됐지만 실업급여의 혜택 밖에 있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줄어든 소득을 증빙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 감소율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 서류를 내실 때는 최근 3개월 이내 소득분과 현재 코로나19 격상 단계 이후의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 감소율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 감소가 되신 게 확인이 되면 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93만 명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최근 추가로 발표한 상황. 하지만 기존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조건과 서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강원도가 4,066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원도는 27일 기정 예산보다 4,066억 원이 늘어난 6조 4,041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예산 408억 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1,5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비 89억 원 등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예산 2,620억 원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39억 원,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27억 원 등 코로나 사태 극복 이후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27일 오전 11시 40분쯤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200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산불 진화 헬기 1대와 산불 진화차 2대,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등 인력 73명을 투입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청솔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태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청솔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주민비대위는 지난 20일부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에서 임대사업자 A사 대표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1년 이상 지연되며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임대업자의 근저당 비용을 떠안고 실거래가보다 비싼 금액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화천군이 군장병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지역 내 참여업소 신청을 받아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병이 나라사랑 카드로 화천군이 지정한 우대업소에서 결제하면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화천군은 일반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숙박과 민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월군은 27일 모든 영월군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80억 원은 단종문화재 등 축제와 각종 행사 취소로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 영월군 의회 임시회에서 예산 관련 예산을 의결한 뒤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4월도 끝자락을 향하면서 봄 기운이 다시 완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도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그늘진 곳이나 바람이 불 때면 따뜻하기보단 아직까지는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을 항시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